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니들샷하고 레티놀하고 원래 테스트하는 날이죠. 어제는 피부를 쉬어주기 위해서 하루 쉬었고요. 연속적으로 바를 수는 조금 부담돼가지고 이 니들샷이랑 레티놀 때문에 특별히 얼굴이 좋아진 거는 없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가 정말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피부 채널에서도 아마 얘기해 준 적 없을 거예요. 인셀덤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더 중요하고요. 인셀덤을 안 쓰시는 분들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자, 제가 보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화장품 제가 일단은 바르면서 할게요. 테스트도 해야 되니까. 4일 차입니다. 제가 보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습이라는 거 수분 보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분 젤, 수분 크림, 수분 로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화장품을 바르면 얼굴에 보습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습이 뭐죠? 일단은 수분을 얼굴에다가 넣어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정확히 뭔지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얼굴에다가 물을 바른다고 해가지고 보습이 되지 않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다가 우리가 세수할 때 물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습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피부층 자체는 원래 물을 받아들이는 곳이 아닙니다. 과립층에서 물을 다 막아내기 때문에 피부 속으로는 물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부 안으로 물이 스미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영양분들입니다. 물을 마셔서, 야채를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잠을 잘 자서. 그러면서 몸에 수분을 쭉쭉쭉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얼굴까지 올라오는 것 뿐이고요. 얼굴도 피부의 일종이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피부 겉에 각질층의 보습은 제가 영상 만들어 드렸죠. 카밍 밸런스 젤과 크림 두 가지를 이제 보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분젤을 안 갖고 왔으니까 수분젤 좀 갖고 올게요. 네, 다녀왔습니다. 목소리는 잘 들어가고 있죠. 카밍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왜 카밍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냐? 카밍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지금 날이 많이 덥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들어오면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안을 하면은 세안하는 동안 얼굴에 열이나 체온이 다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게 쓰려고 온도를 내려주려고 넣는 것 뿐이에요. 마스크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각질층의 보습 제가 말씀드렸죠. 카밍 밸런스 젤과 인셀덤 EX 크림 이 두 가지로 저희가 보습을 하잖아요.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라서 먹인 다음에 마스크팩을 올리죠. 니들샷 300이 이제 따갑지도 않네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발라서 넣었어요. 제가 조금 피부층이 두꺼워요. 아니면은 고통에 무뎌졌겠죠. 어쨌든 간에 카밍 밸런스 젤을 바르고 제가 똑같이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보습에 대한. 오늘 이거를 알아두시면 앞으로 화장품 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엄청 조금씩 바르라고 하잖아요. 왜 조금씩 바르라고 하는 건 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3배의 양을 지금 발라놨어요. 제가 제 얼굴에다 이걸 바르겠습니다. 보세요. 시간이 흘러요.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물기가 있죠? 수분이 물기가 있어요. 그죠? 물기가 있죠? 내 얼굴에 카밍젤을 발랐을 때 이 정도 양을 발라서 이게 1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정도 양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1분 안에 이게 안 들어간다. 그럼 이 정도 양을 쓰시면 안 돼요. 줄여야죠. 줄였는데도 안 들어간다. 더 줄여야 돼요. 정말로 요만큼 코딱지만큼밖에 안 썼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 그러면 더 줄이셔야 돼요. 계속 줄이세요. 양이 많아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많이 얹어놓고 계속 발라서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피부로 들어가는지 그냥 기화돼서 날아가는지. 손하고 문대져가지고 열 때문에 기화돼서 날아갑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흡수가 됐어요. 제가 일부러 카메라를 멀리 띄웠어요. 머리통이 하도 크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게 더 힘드네요. 자, 카밍 밸런스 젤을 발랐어요, 제가. 그리고 요 다음에 크림을 바를 겁니다. 크림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양보다 훨씬 많이 쓰죠. 원래는 이거 하나 찍어가지고 4군데다가 섞어서 바르라고 했잖아요. 올려가지고 한 군데씩 해서. 근데 오늘은 그냥 한 군데씩 그냥 손가락 그 하나 나눠 바르든 양만큼 발랐어요. 전에 제가 알려드린 영상하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화장품 바르는 방식하고 지금 많이 다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피부에 화장품이 잘 먹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금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의 보습이라는 거. 그리고 화장품의 수분 함유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되게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분의 함유량이라는 건, 자, 이거는 영양크림이잖아요. 이건 수분의 함유량이 낮아서 유분량이 높기 때문에 크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형은 이렇습니다. 꾸덕꾸덕하죠? 보습을 할 때는 항상 오일 계열이 들어가고 유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바세린을 보여드릴게요.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덕구덕거리죠? 이거는 거의 석유, 그냥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 덩어리예요. 이거는 기름 덩어리예요. 보습의 끝판왕이죠.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수분이 보습인데 유분을 가지고 보습의 끝판왕이라고 부르고, 왜 보습을 하는데 유분들이 자꾸 들어가는지. 유분들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수분을 피부 안에서 위에서 덮어가지고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유분이 섞여져 있지 않으면 수분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부으면 얼굴에 제가 물을 부으면 수분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과립층에서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화장품 2개밖에 안 발랐지만 지금 색깔이 벌써 때깔이 틀려졌죠? 반짝거리고. 이게 수분하고 유분이 섞여서 잘 배합이 된 상태인 거예요. 잘 먹은 상태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분을 이 안에다가 피부의 수분 보유량을 늘려주는 게 보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장품은 이건 EX 영양크림. 영양크림이에요. 크림은 유분이 많습니다. 바세린도 유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레티놀. 오늘 레티놀 제가 이거 한 반통 쓸게요. 보세요. 레티놀은 이렇게 로션의 제형입니다. 이건 뭐예요? 수분이 많이 함유된 로션의 제형인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설명드리죠. 이거는 부스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스킨하고 토너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그럼 이 스킨은 지금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수분의 함유량이 더 높은 거예요. 화장품의 수분의 함유량이라는 건요, 정제수가 얼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카밍 밸런스 젤은 수분의 함유량이 크림보다는 훨씬 높겠죠. 그럼 뭐예요? 물기는 많이 더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부스터도 마찬가지로 물기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죠. 정제수의 함유량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수분팩은 뭐죠? 에센스액과 정제수의 함유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똑같은 제품들이지만, 이거는 거의 안에 물기로 가득 차 있죠. 종이 한 장에 물이 다 묻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에센스액이 정제수라고 하는, 화장품의 정제수라고 하는, 그 정제수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보습제라고 해가지고 보습 수분 젤이라는 걸 바르잖아요. 왜 수분 젤을 바를까요? 수분 젤은 보시면 수분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수분의 함유량이 높다고 해가지고 얼굴에 물기가 더 많이 들어가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아까 크림하고는 틀리잖아요. 또 이것도 얘가 수분의 함유량이 더 높다는 뜻이고 유분의 함유량이 조금 더 적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 얼굴에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잘 생각을 해가면서 제품을 발라야 되는 겁니다. 카밍 밸런스 젤은 수분의 함유량이 높잖아요. 그럼 자, 카밍 밸런스 젤을 제가 잘 발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발랐어요. 이렇게 바르고 영양크림을 이렇게 딱 발랐어요. 발랐는데 이 두 개를 계속 바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수분팩이 저와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녁에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화장품만 바르죠. 내가 영양크림이랑 토너랑 스킨이랑 순서에 맞게 에센스랑 해가지고 다 쓰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화장품 발라도 얼굴이 땡기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화장품을 발랐는데 얼굴이 땡기지? 아니 이거 보습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왜 땡기지? 심지어 이 카밍 밸런스 젤 하나만 쭉 발라도 얼굴이 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땡길까요? 그 땡기는 이유는 이 피부에 있잖아요, 수분의 함유량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각질층이 났거나 피부가 손상돼 있거나 자기가 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성인데 수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예인들 빼고, 피부를 정말 알고 관리하는 사람들 빼고 대부분 피부에 수분량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각질층에다 보습을 먹일 수가 없고 모르니까요. 우리가 화장품 어떻게 바르죠? 수분젤. 이것도 많이 발라요. 수분젤이요. 보통 스킨, 크림,
두 개 끝입니다. 아니면 올인원 남자들 하나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44살까지 화장품도 안 발랐어요. 이거 가져와 볼게요. 이게 원래 제 얼굴이었어요. 이게 사람 얼굴인가요? 이게 44살 때예요. 그런데 제가 피부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제가 얘기했죠. 전 지성형 피부라 개기름이 줄줄 흘러서 걔가 자외선을 많이 막아주고 걔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버텼던 겁니다. 뭐 잠깐 잡소리 딴소리를 했는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화장품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스킨 하나 쓰고요, 잘하면 수분제 쓰고요, 영양크림 쓰고, 잘 쓰면 세럼을 씁니다. 세럼, 에센스, 앰플 같은 거고요. 같은 라인이에요. 토너, 스킨, 부스터 같은 라인입니다. 영양크림, 탄력크림, 로션, 무슨 뭐 수분 로션 다 비슷한 계열인데 수분의 함유량이 높거나 수분의 함유량이 낮고 오히려 유분의 함유량이 높으면 크림, 수분의 함유량, 정제수의 함유량이 높으면 로션이에요. 정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화장품을 우리가 영양크림을 많이 쓰는데 특히 인셀덤 같은 경우 EX 영양크림을 제가 주도 이제 쓰잖아요. 카밍제 쓰고 쓰라고 하잖아요. 두 개를 돌려가면서 바르는데 여기에 세럼이랑 부스터가 추가돼요. 세럼이랑 부스터가 추가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부스터가 수분을 응축을 시키고요, 세럼은 이거 찐득찐득하죠. 이렇게 찐득찐득한 거는요, 함유량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고분자로 압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닌겔이란 얘기예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이런 세럼을 쓰고요, 크림을 쓰고 하면은 뭐예요? 내 수분이, 피부에 갖고 있는 수분의 보유량이, 이 화장품들이 수분을 끌어다 쓰면서 수분의 보유량이 낮아집니다. 그럼 어떻죠?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데 피부가 땡기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건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건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분의 보유량을 늘리는 거는 각질층에서는 이 수분팩이랑 이 크림 계열이나 아니면 이런 수분 젤 계열로 수분을 여기다 이렇게 발라놓고 위에다가 덮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유분으로 덮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물을 마셔서 채우는 거예요. 몸에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서 아무리 바른다고 해서 각질층에 들어갈 수 있는 수분의 보유량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저는 언제까지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되죠? 저는 언제까지 이 보습을 해야 되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는 보습이 지금 완벽하게 돼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보다 완벽하게 돼 있을 거예요. 왜?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오래 하고서는 저는 지속을 시키니까. 이거 리들샷이랑 이 레티놀이라고 하는 이 레티놀 아이크림 다이소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있잖아요. 동시에 쓰면서 이렇게 섞으면서 화장품 바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바르면서 계속 이거 레티놀 크림 잘못 바르면 얼굴 잘못되는 거 아시죠? 리들샷 잘못 바르면 얼굴 바로 빨개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저 보세요. 빨개지는 거 없죠? 전혀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층이 두꺼워서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남자잖아요. 피부층이 두껍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수분의 함유량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수분의 함유량이 높으면 뭐예요? 유분의 함유량도 높은 거예요. 그럼 유분과 수분이 이 피부 각질층에, 만약에 건성 피부에 나이도 많으시고 피부 관리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이 물 한 컵을 또르륵 부으면은 이 물 한 컵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제 얼굴에다가는 이걸 부르면 이게 한 컵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한 컵이 들어가 있는 수분의 함유량을 갖고 있어요. 한 컵이 얼굴에 들어가 있고 그분은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양크림을 쓰면은 수분을 얼굴에다 끌어다 쓰는 게 이 물컵의 3분의 1인 양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은 이 영양크림을 한번 딱 쓰면은 3분의 1을 끌어다 딱 썼기 때문에 더 이상 피부에 수분의 보유량이 안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이 크림을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을 또 끌어와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피부 겉에는 끌어다 쓸 게 없기 때문에 피부에 건조감이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죠? 저는 남아있으니까 건조감을 안 느끼는 거죠. 이거 조금 이제 이해되셨나요? 내 수분의 보유량, 얼굴이 갖고 있는 수분의 보유량을 알면서 제품을 조절하면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조절을 어떻게 하냐? 이게 부스터예요. 부스터예요. 이거 인셀덤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스킨토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제품들은 제가. 부스터예요. 이 부스터인데 이거는 뭐예요? 수분이죠. 뿌려볼게요. 자, 이게 정제수로 돼가지고 이거는 수분의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화장품이잖아요. 네? 스밀까요? 제가 부스터 많이 쓰면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기는 어떻죠?
물기는 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분을 응축시켜주는 능력들이, 그러니까 제품의 이제 부스터가 뭐죠? 피부에 있는 수분을 제가 응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피부를 약산성화를 시켜주고 화장품들이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자, 이 물기 묻은 거 있잖아요. 이 물기는 각질층에 보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피부 안쪽에 스민 다음에 얘가 활동하는 게 수분을 끌어당겨서 모아버리는 거죠. 응축을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수분을 넣어주는 것 같지만 수분을 갖다 끌어다 당겨가지고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의 함유량은 늘어나지 않는데 속에서는 히알루론산이나 애들이 이거를 분자 구조, 물 분자를 막 끌어당겨서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럼 뭐예요? 비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보습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보습은요, 이제부터 속건조가 나오는 거예요. 부스터를 썼을 때. 그 보습은요, 마시는 물로밖에 못 채워요. 이 몸 안에서 나오는 걸로밖에 안 채워진다니까요. 피부 겉에 이제 안 땡기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수분팩이나 이런 수분젤을 잘 써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 땡기는 속건조라고 하는 이 속땡김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피부 안쪽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거는요, 겉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품을 들 써야죠. 수분을 끌어다 쓰는 영양크림을 들 쓰고 이런 세럼을 들 쓰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화장품이 물이 많다고 해서 보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유분이 보습을 잘 해준다고 해서 크림이 보습을 잘 해준다고 해가지고 보습이 크림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을 집에서 열심히 바르고 계시는데 나는 얼굴이 맨날 건조하고요, 얼굴에 촉촉한 기가 없어. 뭐예요? 피부에 수분 보유량이 낮은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 피부에는 물이 한 컵밖에 안 들어가요. 자, 한 컵을 또르르륵 부었어요. 근데 이 세럼을 쓰면은 이 세럼이 물에 반 컵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럼을 발랐어요. 이제 세럼을 발랐는데 반 컵밖에 안 갖다 쓰니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럼을 있잖아요, 한 번 더 썼어요. 더 썼어요. 두 번 썼어요. 그러니까 물을 한 컵을 갖다 썼죠. 내 피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 물 한 컵인데, 얼굴에 보유하고 있는 수분량은 물 한 컵인데, 세럼을 바름으로써 물 한 컵에 있는 수분량, 각질층에 있는 수분량이에요. 각질층에 있는 수분량을 다 끌어다가 썼어요. 썼는데 그 다음에 크림을 또 바르는 거죠. 어떻게 발라요? 메가도브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냥 화장품, 영양크림을 바르시겠죠. 일반인들이 얼굴에 당김 현상이나 속건조를 못 느끼는 건요, 화장품을 그만큼 먹이지 않고요, 피부에 보유하고 있는 수분량이나 유분량이나 날아가는 빼앗기는 수분량이나 유분량이나 다 거의 또이또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기능성 화장품 앰플이나 영양크림 같은 거를 열심히 바르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씩 느끼셨을 거예요.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데 피부가 땡겨요. 그거는 얘네가 화장품이 수분을 갖다 쓰고 끌어다 쓰는 거예요. 갖다가 얘가 유분이 많으면 뭐예요? 수분을 더 많이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얘가 수분이 많으면 뭐예요? 유분을 갖다가 끌어다 쓰는 거예요. 유분과 수분이 섞이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그러니까 비율, 배합 비율은 5대3인데 그거 별 의미 없고요. 그런 거 5대3 맞춰가지고 뭐가 얼굴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아시겠죠? 정제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정제수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이렇게 제형이 젤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세럼도 정제수가 많이 들어있죠. 대신에 여기는 뭐예요?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부스터 정제수 많이 들어있죠. 근데 얘는 왜 보습을 못 해주냐? 얘는 수분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습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에 수분의 보유량, 물 한 컵을 부어 넣었잖아요. 물 한 컵을 부어 넣었으면 뭘 해야 되죠? 물 한 컵이 증발되지 않게, 내가 물 한 컵을 여기다 부어 놨잖아요. 부어 놨으면 이거 빠져나가지 않게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세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세안. 우리 피부는요, 수분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는 피부입니다. 우리 피부는, 내가 흥분해서 말을 되게 빨리 했는데, 우리 피부는 수분의 함유량을 많이 갖고 있는 피부가 아니에요. 각질층에 조금 갖고 있고, 속의 안쪽에 피부층, 피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수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겉에다가 이렇게 보습을 되게 잘 해놓잖아요. 열심히 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레티놀 연속으로 바르니까 얼굴이 이제 뜨거워요. 따가워요. 빨개지진 않았는데, 보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각질층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발라가지고 먹여놔요. 먹여놓으면 색깔도 틀리고 얼굴에 광나요. 때깔이 틀려져요. 지금 화면 보시면서 제가 화장품 처음 바르기 전이랑 돌려서 보세요. 바르면서 계속 틀려져요. 조금씩. 각질층에 수분이랑 유분이 올라가면서. 제가 근데 왜 세안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세안을 하실 때, 우리가 세안을 하실 때 세정력이 강한 비누나 알카리성 세안제로 세안을 하면은 뭐가 벗겨지냐면요,
이 피부의 지질층이 벗겨져요. 지질층이 뭐냐? 유분과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피부의 1차적인 보호막이에요. 그 보호막이 있어야지 면역력도 좋아지지만은 수분과 유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수를 했어요. 빨래비누로 세수를 했어요. 얼굴을. 세정력이 하죠. 얼굴 빨래비누로 세수해보세요. 뽀득뽀득해요. 여러분들 뽀득뽀득한 거 좋아하죠. 그게 지질층이 날아간 겁니다. 세안을 했을 때는 무조건 이 물기 있죠. 이렇게 물기를 만졌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밀려야 돼요. 기름기가 꼭 섞인 것처럼. 그 상태로 해야 세안이 끝나야지 정상적인 세안이고 지질층이 남아있는 세안인 겁니다. 그래서 약산성 세안제 하는 거예요. 약산성 세안제. 얼굴의 보습을 잡아주는 게 약산성 세안제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지질층에 있는 유분막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유분막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피부의 유분막을 만약에 잡아놨기 때문에 말이 꼬이네요, 혀가. 유분막을 잡아놨기 때문에 세수를 하고 나도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차피 세수한다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알칼리성 세안제나 세정력이 강한 것들이 지질층을 걷어내면 뭐가 거쳐요? 유분이 거쳐요. 유분이 거치면서 얼굴이 땡김 현상도 발생하고 수분을 막아줘야 되는, 잡아줘야 되는 유분이 거쳤으니까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밖으로. 그럼 뭐예요? 내 물 한 컵을 부어놨던 수분 양이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한 반 컵 정도 나갔는데 세수하면서 나머지 반 컵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이 제품 관리를 하면서 채운다고 해가지고 그 물 한 컵 채워놨던 지금 이 보유량이 다시 찰까요? 아니요, 안 차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을 자면서 물 먹은 것들이 피부 안에서 한번 채워주고 바깥쪽에서 우리가 제품 관리를 하면서 수분량을 채워주는 건데 그렇게 한 번씩 지질층 날려내면서 매일 같은 세안을 해가지고 벗겨내면요, 화장품 아무리 이거 때려 발라봤자 얼굴에 보습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편해요. 빨래비누나 아니에요. 그냥 세수비누 가지고 머리 감아보세요. 비누 갖다 머리 감아보시면 알아요. 근데 머리를 비누 갖다가 머리를 감으면 다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되죠? 뻣뻣하죠? 여기도 똑같이 피부가 있고 이 머리카락에도 유분이라는 게 돌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도 피부이기 때문에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잡혀 있겠죠. 여기서 유분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떡이지는 거고요.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모공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 여기도 피지 분비가 되는 곳입니다. 유분의 함유량이 많으면 떡이져요. 그래서 머리 안 감으면 떡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빨래비누로 감아서 이 유분을 싹 걷어내면 어떻게 되죠? 뻣뻣하죠, 머리카락이. 우리 머리카락이 그렇게 뻣뻣하잖아요. 제가 맨날 빨래비누랑 알칼리성 이제 비누 갖다가 머리 맨날 감으라고 하면 감으시겠어요? 감는 사람 없을걸요? 머리 뻣뻣해져가지고. 그런데 얼굴은 그 뻣뻣함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뽀도득이. 뽀드득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안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제품 관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디바이스. 제가 오늘 댓글을 이만한 거를 저기 달았거든요. 거기 디바이스 써 있는데 집에서 쓰는 초음파든 듀얼소닉 뭐 100만 원이 넘는 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이거 얼굴에 진동기 돌아가는 거. 갈바닉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좋아하시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피부 각질층 벗겨졌거나 건조하신 분들 그런 거 쓰시면은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쓰지 마세요. 특히 홍조 있으신 분들 자극됩니다. 엄청나게. 그게 홍조가 없던 홍조도 생기게 하는 게 그 기계예요. 피부에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계로 갖다 문대버리면 그 진동을 주면서 거기서 발열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좋은 거 같잖아요. 또 이렇게 두들기는 거 기계가 해주는 거 같잖아요.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쓸모 없으니까는 제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미삼아 쓰실 분들은 쓰세요. 근데 그거 쓰고서는 좋아졌다?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피부에다가 기계를 갖다 대가지고 좋아지는 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초음파 기계나 정말로 제대로 된 고주파 기계, 고가의 그런 것들은 피부 진피층에다 타격을 주고서는 직접적으로 진동과 심부 온열 치료기잖아요, 원래 초음파가.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다 온열 치료를 하면서 혈액순환을 빠르게 돌려서 제품의 흡수를 도와주고 진피층에 자극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건데, 그것도 피부가 멀쩡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뷰티용 디바이스는 다 필요 없으니까 고가의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정 그런 갈바닉 같은 거 사고 싶으시면 그냥 2만원, 3만원 쿠팡 가면 28,000원이면 사요. 그런 거 샀으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LED 그렇죠. 찐피층에 흡수되죠. 빛이 들어가긴 해요. 자극을 주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 할 거면 차라리 LED 갖다 얼굴에 뒤집어 쓰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도 잘 안 하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굴에는 수분의 보유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건성 피부요? 건성 피부는 왜 건성 피부일까요? 피지 분비가 잘 안 되고 유분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수분을 많이 잡아줄 수 있는 능력치가 떨어져요. 그럼 뭐죠? 수분의 함유량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수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수분이 부족하죠. 유분이 수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유분이 나와야 되는 피지 분비선에 피지가 많이 분비 안 되는 사람들이 건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당연히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러면 건성 피부가 얼굴에다가 크림만 잘 바르면 될까요? 아니죠. 이런 물기가 섞인 걸로 각질층을 촉촉히 적셔주면서 수분제를 발라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모아놓고선 유분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유분의 함유량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또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제가 말했죠. 영양크림을 계속 갖다 쓰거나 유분이 섞인 크림들을 계속 갖다 쓰면 수분을 끌어다 쓴다 그랬죠. 근데 건성 피부인데 수분이 부족한데 자꾸 유분을 끌어다 써. 이러면 어떡하지? 유분의 사용량을 줄이고 수분의 함유량을 높여주는 거예요. 수분팩 같은 걸 더해주는 거죠. 수분 젤 같은 거, 유분의 함유량이 낮은 수딩 젤 같은 거, 아예 물기, 그냥 알로에 젤 같이 돼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로션도 수분 로션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유분이 부족해서 건성인데 피부가 계속 이 유분이 많은 걸 갖다 쓰면은 얼굴에 수분의 함유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분의 함유량을 유지시켜주면서 건성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차곡차곡 수분의 함유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물도 잘 마시고 잠도 잘 자고 영양 섭취도 잘하고 밤새 술 먹지 말고 줄 담배 피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하면서 건성 피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성 피부는 뭐예요? 지성 피부는 수분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피부에 수분의 보유량이 높은 게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수분에 이 개기름이 줄줄 흐르는 지성 피부예요. 피지 분비가 많은데 이 수분의 보습을 아예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유분만 넘쳐나가지고 개기름이 줄줄 흘러서 이 위에 피지가 자꾸 굳게 되죠. 그렇게 되면 트러블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모공이 자꾸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염증성 여드름이 생기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피지의 분비량, 지성 피부 관리는요, 수분의 함유량을 높여주는 거예요. 화장품으로서 이런 크림 계열을 쓰는 게 아니라 수분 계열의 수분팩이나 수딩 젤이나 수분 로션 같은 걸 쓰면서 얼굴에 수분의 함유량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피지 분비를 덜 되게 만들어주면서 피부를 중성화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건성 피부는 유분을 늘려가지고 중성화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똑같아요. 피부 관리는. 내가 건성 피부에서 유분이 부족하면 유분의 함유량을 늘리는데 유분의 함유량만 닥치고 늘리는 게 아니라 수분의 보유량을 같이 늘려주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지성 피부는 피지, 겉에 세안부터 시작해서 이 피지 분비, 기름 분비되는 걸 세안을 잘 해내고, 피지 분비가 너무 심하면 차라리 약이라도 먹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수분의 보습 관리를 하면서 중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피부를. 피부는요, 지성으로 치우쳐도 안 좋고 건성으로 치우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성 피부의 화장품, 건성 피부의 화장품, 머리도 건성 피부의 샴푸, 지성 피부의 샴푸 따로따로 나오듯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관리 중에서 둘 다 똑같은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내 얼굴의 수분의 보유량, 함유량, 유분의 보유량, 함유량을 생각해 가면서 화장품을 크림을 쓸지, 로션을 쓸지, 수분제를 쓸지, 세럼을 쓸지, 내 피부는 지금 수분의 보유량이 충분해가지고 앰플, 영양세럼 이런 거, 레티놀 같은 거 좀 발라도 되겠다. 고기능성 화장품. 난 아직 수분을 충분히 채워놨으니까 얼굴에 이제 미용을 생각해서 발전을 시켜야 돼. 여기서 탄력을 좀 올려야 돼 하면서 부스터를 막 쭉쭉 뿌려 나가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화장품을 바르시는데 기초 베이스 보습이 안 깔려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보습이 깔아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카밍젤 바르세요. 카밍젤 발라요. 영양크림 바르세요. 영양크림 발라요. 수분팩 얹으세요. 수분팩 얹었어요. 이렇게만 하면 보습이 잡히나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럼 제가 와서 사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럼 제가 그거 봐드리면서 맨날 해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딱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죠? 제 피부가 아닌데. 피부가 이렇게 쫀득쫀득한 상대면에 유수분의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저 지금 쫀득거리지도 않아요, 피부가. 이게 뭐가 부족한 걸까요?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팩을 지금 안 얹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카메라 위에 이제 켜놓고서는 팩을 얹기 싫으니까 제가 안 얹는 건데, 이럴 때는요, 이 정제수 갖다 그냥 섞어주는 거예요, 얼굴에다. 섞어주면 돼요. 이렇게.
수분팩 대신에 쓰는 겁니다. 물기 뚝뚝 떨어지죠? 이 기름에다가 이 물기를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흡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름하고 이게 잘 섞여가지고 각질층에서 수분하고 유분의 함유량이 비슷하게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면요, 이게 이제 찐득거려집니다. 이게 얼굴 만져보시면 이렇게 쫀쫀해지죠? 찐득찐득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얼굴에 수분이 잘 잡힌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피부 안쪽에 내 몸에서 피부에다 얼마나 수분을 공급해 줬는지 피부 안쪽까지의 보습량은 제가 확인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겉에서 확인하는 건요, 겉에 이 피부층, 각질층에서 수분의 보습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건 이렇게 만졌을 때 얼굴이 쫀쫀한 상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피부에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고기능성의 세럼을 바르는 겁니다. 세럼이나 크림을 먹이는 거죠. 그렇게 먹이면 어떻게 되죠? 수분이 조금 부족해지겠죠? 반드시 부족해집니다. 부족해지면 뭐예요? 수분팩으로 다시 보충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물 한 컵을 내가 부어줬어. 한 일주일 관리 잘해서 물 한 컵 정도 찬 것 같아. 오늘은 고기능성 화장품 발라서 수분 좀 쓸 수 있겠다. 오늘 영양크림 도부 한번 해야지. 오늘 세럼 한 2번 발라줘야지. 이러면서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계속 먹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먹여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자, 인셀덤 사신 분들 처음에 관리 시작할 때 세안하시고 나서 오일 미스트 뿌리세요. 카밍젤 바르세요. 부스터 뿌리시고요. 세럼 바르시고요. 부스터 뿌리시고요. 붓세브 하시고요. 크림 도부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많이 하세요. 많이 발라주세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개 헛소리예요. 설화수 뭐 윤조 에센스 먼저 쓰세요. 그리고 설화수 스킨 먼저 쓰세요. 탄력 영양크림 바르세요. 순서요? 무슨 순서요? 순서가 어딨어요, 화장품에. 화장품에 순서 있긴 있어요. 원래의 순서는 피부에 세안하고 나서는 얼굴에다가 약산성화를 시켜가지고 제품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스킨 토너 에센스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앞 단계에서 들어가는 세럼과 비슷한 거는 스킨 토너 에센스 부스터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스킨 토너 에센스 부스터 요 정도가 들어갔고, 에센스가 빠졌다 치면은 스킨을 뿌려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죠? 보통 에센스 세럼 앰플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는 크림이 올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크림으로 유분막을 형성을 시켜주고 제품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라스트, 마지막에다가 앰플, 세럼, 에센스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수분팩 한 장 딱 얹어주면은 정말 금상첨화죠. 왜? 수분을 갖다 쓸 만큼 갖다 쓴 거는 쓴 거고, 내가 수분이 넘치는 이런 마스크팩 갖다가 얼굴에 딱 덮어주면 내가 이거 일일이 바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바르고 있잖아요. 이 짓거리 마스크팩이 대신하는 건데 얼마나 편합니까? 화장품의 사용량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수분의 보유량이 높은 화장품 뭐라고 했죠? 정제수가 많이 섞인 화장품은 수분의 보유량이 높다. 그런데 인셀덤의 부스터든 어디 토너 스킨이든 간에 그 화장품에 뒤에 돌려보면은 화장품의 기능성이 아니구나, 전성분에 히알루론산이 되게 앞쪽에 많이 보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들은 다 여기 수분 응축형 제품들이게요. 그 제품 갖다가 보습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부스터만 이거 주기차게 뿌리면 수분을 계속 끌어다 쓰고 모아놓기 때문에 다른 공간이, 빈 공간들은 다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땡김이 생기는 거고요. 저 화장품 지금 계속 바르고 있는데 얼굴 점점 하얘지고 점점 반짝거려서 좋아지죠. 그쵸? 신기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어느 정도는 아셨나요? 무조건 얘네가 수분크림과 영양크림과 이런 것들이 무조건 보습을 잡아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품을 쓰다가 영양크림을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인셀덤을 쓰면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왜? 화장품을 세럼을 해도 세럼 팩을 하죠. 카밍젤을 발라도 카밍젤 팩을 하죠. 크림 도부를 시키라고 하니까는 시멘트로 발라놓죠. 일로와.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얼굴에 수분이란 수분은 죄다 끌어다 쓰는데 우리가 하루에 부을 수 있는 물은 반컵밖에 안 돼. 그리고 먹어서 올라오는 물은 그것도 반컵밖에 안 돼. 그래서 겨우 한 컵 얼굴에 채워놓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 화장품 바르면서 물을 1리터를 쓰네. 그러니까 피부가 쭉쭉쭉 갈라지는 겁니다. 땅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 화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화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자라요. 얘를 화분이라고 칠게요. 물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물이 얘가 요만큼 찼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수분이 이만큼 꽉 찬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얘가 물이 점점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옆에서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이 물을 또 빼가는 거지. 화장품으로요, 지하수 뚫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장품으로 얼굴에 있는 수분 다 끌어다 쓰고서는 보습은 안 해주고 자꾸 수분만 끌어다 쓰는 화장품만 계속 바르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제품이든 가네요. 네, 아시겠죠? 그럼 각질층에 긴급적으로 보습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은 뭐냐? 수분 마스크팩밖에 없어요. 아니면 수분 계열의 젤, 아니면 수분 계열의 로션. 아까 어딨죠? 이 레티놀. 레티놀을 바르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이소 레티놀이랑요, 다이소 이거 리들샷 있죠? 이 리들샷 하나 더 해볼까요? 어차피 오늘 방송 길어졌으니까. 이거 있잖아요. 피부 멀쩡하신 분 아니면 쓰지 마시고요. 멀쩡하신 분도 쓰지 마세요. 이거 아무 효과 없어요. 네. 효과 없어요. 이거 6개 들었는데 하나에 500원이잖아요. 이 500원짜리 갖다가 피부에다 무슨 효과를 주겠어요. 근데 이게 그거는 있어요. 이게 말씀드렸죠. 이거 피부에 상처 주면서 안에다가 식화성분이랑 화장품, 영양소 조금씩 넣어주는 거라고 하고, 그리고 피부에 이제 생책이 되면서 그게 회복되면서 피부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다시 만들어라 하면서 피부에 생채기를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안에 구멍 내서 이제 뚫어서 넣어주는 거죠. 화장품이 과립층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안쪽에 침투를 못하니까 좀 더 깊게 좀 더 많이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이 나온 건데, 화장품을요 어느 정도 관리를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단계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시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럴 때 쓰는 게 리들샷이고요. 그럴 때 쓰는 게 더 강력한 성분의 레티놀 성분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고를 땐 쓰세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서도 보습 잘하면서 쓰세요. 저는 이거 리들샷 300원 이제 하나도 안 따가운 것 같아요. 전혀 뭐 없어요. 그게 없어요. 레티놀도 지금 몇 번이요? 3번 발랐잖아요. 3번 먹였는데 이제 별 감흥이 없네요. 그러니까 피부 꺼주기 그만큼 두꺼운 거죠. 저 따라서 레티놀이랑 리들샷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내일 얼굴이 박살 나더라도 이거 부작용이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계속 덧바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작용이 잘 안 생기네요. 생각보다. 그제 영상 찍을 때 좀 벌게지긴 했는데, 얼굴에 수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유분이 함유된 화장품들을 얼굴에 많이 바를 수 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준 방법 있죠. 이 카밍젤하고 크림을 바르는데 소량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많이씩 바를 수 있게 됐어요. 많이씩 먹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먹일 수 있게 됐는데 화장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 그러면은 얼굴에 수분의 함유량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내 수분의 함유량이 얼굴에 많이 높을 때, 수분의 함유량이 높을 때 제품이 잘 먹습니다. 물론 유분도 얼굴에 유분의 함유도 돼 있겠죠. 보시면 점점 이제 쫀득쫀득하게 조금씩 변해가죠. 근데 저 아직도 부족해요.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유분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손바닥에 반딱반딱 빛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보세요. 보이나요? 기름기. 요 기름기 말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원리를 알면은 어떤 화장품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화장품, 올리브영의 모든 화장품, 뭐 백화점에 있는 모든 화장품, 모든 다단계의 화장품, 애텀이든 뉴스킨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화장품도 이 원리를 알고 바르고 제품을 반복적으로 먹이고 피부에 흡수를 시키고 내 피부의 수분의 보유량을 늘리고 물도 잘 마시고 생활 습관이 올바르게 돼 있다면 피부는 반드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돼야지 기미잡티도 다 잡아내는 거예요. 요게 돼야지 기미잡티도. 이게 안 되면 기미잡티 안 잡혀요. 기미잡티는요 피부에다 레이저 쏘고, 그리고 이제 뭐 미백 화장품 잘 바르고 뭐 약 처방 받아가지고 멜라논 크림 같은 거 잘 바른다고 해가지고 합성을 막아가지고 어느 정도 양호해지긴 하지만, 이 피부 자체의 톤업 자체가 되지 않으면요, 이 피부 톤 자체가 올라가지 않으면 기미가 더 부각돼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미 관리나 잡티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베이스, 이 기본적인 기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초 단계의 화장품 있잖아요. 이 화장품을 잘 써야지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환하게. 오늘은 제가 이거 영상 편집할 때 이 조명 있잖아요. 조명을 좀 다운시키고 한번 해봐야겠어요. 피부가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조명이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이렇게 끄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면 좀 피부가 더 잘 보이나요? 하나 더 끄면은 조금은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좀 잘 보이죠. 피부 되게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하나 더 놓고 찍을까요? 옆에다가? 그럼 좀 잘 보이겠죠? 다음에 제가 크림 도브 있잖아요. 크림 도브. 피부에 크림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거 못 보셨죠?
제가 크림 영상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크림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얼굴에 크림 이렇게 도부해놓고, 아, 이게 화장품이 제대로 흡수가 되고 도부가 되면은 크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EX 영양 크림 있거든요. 요거. 다음 시간에는 제가 크림 도부를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거를 여기다 발라놓고 제가 영상을 찍을게요. 하나는 카메라 여기다 아예 세워놓고, 뭐, 이 고속으로 돌려버리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는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크림 도부가 된 후에 그 크림 도부가 된 나머지 잔여물 있잖아요. 잔여물도 수분팩으로 융화를 시켜가지고 피부 안에 다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시간은 제가 인셀덤 관리에 대해서, 요거는 조금 이제 상급자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상급자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 채널에 오신 대부분의 우리 고객님들은 다 피부가 망가져서 보습부터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기초부터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영상을 안 찍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이게 보습을 한 달, 두 달, 세 달 해서 피부를 짱짱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요.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은 바로 윗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레티놀로 넘어가고, 바로 이들샷으로 넘어가고, 바로 인셀덤 막 크림 도브로 넘어가고, 세럼팩으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또 피부 이제 다시 수분 막 갖다 끌어 써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있는 건 한 컵인데 1리터를 갖다 쓰는 거죠. 그러고선 피부가 또 잘못됐어요.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얼굴에 장벽에 균형이 깨지면 얼굴이 뒤집어지는 거고요. 얼굴에 각질이 뜨는 것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제가 이 물 한 컵을 넣었어요. 물 한 컵을 넣었는데 화장품들을 막 써가지고 물 한 컵을 다 써버렸어. 그런데 내가 또 있잖아, 레티놀도 쓰고 싶고 이런 세럼도 쓰고 싶어서 얘네를 또 썼네. 그리고 피부과 레이저를 또 받았어.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코스트가, 물의 사용료가 2리터인 거예요. 물은 나는 한 컵밖에 없었는데 2리터인 거야. 갑자기 부채가 1.9리터가 생겼어. 마이너스 1.9리터가 생겼어요. 그럼 마이너스 1.9리터의 코스트가 얼굴에서 이게 뭘로 상계 처리되는지 아세요? 피부 부작용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각질이 뜨고요. 피부가 갈라지고요. 피부가 갈라졌으니까 어떻게 되죠?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고요. 물기 닿으면 따가우니까는 벌게지고요. 우리 피부는 또 수복을 하기 위해서 혈류가 모이죠. 홍조나 홍반이 동반이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수분이 또 얼굴에 부족하다고 내 피부는 기름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지루성 피부염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분이 막 넘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이래요. 아, 나 지루성 피부염이야. 나는 지성형 피부 관리를 해야 돼. 하고서는 지성형 피부 관리 알코올성 세안제나 알코올성 토너를 갖다 씁니다. 기름기를 지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건성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달날아가는 거죠. 아토피성 피부염 되는 거고. 네.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오늘 제가 영상에다가 말씀을 드린 게 엄청 빠르게 얘기를 하고 되게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 한 가지만 아시면 되세요. 자, 내 피부는, 겉에 이 각질증이 있는 피부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분의 함유량이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넣어줄 수 있는 수분의 함유량도 한계점이 있다. 나머지 속 피부에서 채워야 되는 건 내가 물로 마시고 내 생활 습관이 잘 돼야지만이 피부에 수분의 함유량이 높아진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피부 화장품은 보통 각질층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리포솜 이제 도부 들어가면 안쪽에서 반응하는 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각질층만 오늘 보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화장품 각질층 싸움입니다. 각질층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피부가 다 망가지는 거고요. 각질층 싸움이에요. 자, 내 피부는 물 한 컵이 보유량이야. 그럼 물 한 컵을 채우는데 수분팩 한 잔과 이 수딩젤 하나와 약간의 화장품들로 수분에 물 한 컵을 채웠어. 또르륵에서 한 컵 채웠어. 그런데 물을 갖다 쓰는 화장품을 많이 내가 쓰게 돼. 그러면 피부에 이상 반응이 생기고 당김의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반응이 와요. 그 반응이 왔을 때 수분을 끌어다 쓰는 뭘 빼야 되죠? 유분의 함유량이 높은 영양 크림 계열, 그리고 고영양 세럼들, 이런 것들은 화장품에서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셀덤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도 빠져야 돼요. 다른 토너나 스킨들은 그렇게 뺄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인셀덤에서는, 인셀덤 제가 파니까 인셀덤에서 얼굴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빠져야 되는 건 영양크림하고 세럼입니다. 그리고
부스터예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빠져야 돼요. 무조건 빠지고 카밍젤과 수분팩으로만 며칠 동안 관리를 하세요.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안정화가 되기까지. 분명히 얼굴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나타나요. 그 이상을 빠르게 캐치를 해야 돼요. 안 하고서는 계속 쓰면요 얼굴 골로 가는 거예요. 가성주름 생기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인셀덤 부작용입니다. 그게. 아셨죠? 자, 나는 크림은 못 쓰고 건성이야. 제가 우리 착한 고객님한테 처방을 내려드린 건데, 그런 분들은요 바세린 쓰세요. 바세린. 저녁에 카밍젤 바르시고 수분팩 바르시고 바세린으로 덮어버리세요. 이거 효과 엄청 좋습니다. 본인도 좋다고 하대요. 네. 이거는 제가 임시방패, 저는 바세린을 덮고서 잡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극건성 피부인데 여기 밑에가 자꾸 갈라지고 뜨셔가지고 크림의 사용량을 더 줄였거든요. 아예 빼버렸거든요. 크림의 사용량. 그래서 바세린으로 대체를 한 건데, 바세린은 수분을 안 갖다 쓰냐? 네, 바세린은 수분을 안 갖다 씁니다. 놀랍게도. 왜 그럴까요? 바세린은 절대 수분을 갖다 쓰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이 위에다가 덮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수분을 절대 안 갖다 써요. 왜냐면 얘는 그냥 순수한 석유 추출물이거든요. 기름덩어리예요. 얘는. 근데 화장품 성분에 석유 추출물 많이 들어있어요. 얘는요 밀폐성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바세린을 딱 덮잖아요. 그럼 이 위에다 물을 넣으면 이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되죠?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얼굴에 들어가 있는 수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수분의 함유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밤새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바세린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바세린이 그냥 무작정 좋냐? 아니요, 무작정 좋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뭐 좀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아셨죠? 그놈의 마데카 크림 바르는 것처럼요.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을 찍을까 말까 했는데, 오늘 제가 그 방대한 그 20줄짜리 질문 그거를 보고서는 아, 요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더 자세히 천천히, 제가 영상을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벌써 10시 14분이에요. 제가 영상 찍는데 10시 14분이다. 그럼 저 이거 영상 찍고 편집하고서는 아, 이거 내일 좀 빨리 보셔야지 하는 마음에 올려놓고 자잖아요. 저 지금 오늘 또 2시 아니면 3시에요, 새벽. 그것도 빨리 해야, 편집 빨리 해야. 네, 오늘 그 장문의 댓글을 보고, 질문을 보고 제가 마음이 조금 동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요거를 찍게 됐습니다. 다음에 천천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빨리 찍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도 벌써 50분인 거예요. 지루하게 보실 분들은 앞에서 그냥 돌려서 끝나버리겠지만, 정말로 이거를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요, 제 영상들을 자꾸 보시다 보면 화장품에 대한 개념, 인셀덤에 대한 개념, 피부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뀝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제가 엄청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 피부과 의사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의대를 졸업했나요? 아니잖아요. 저 기껏해야 화장품 판매하는 화장품 관리사일 뿐이고, 화장품을 파니까 피부 관리도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들을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잖아요. 저는 책도 읽거든요. 피부 의학 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화장품 조제약도 많이 읽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저는 유튜브들을 엄청나게 많이 파가지고 거기서 알맹이만 빼와요. 알맹이만. 그렇게 방대한 제 피부 유튜브 채널 본 것만 해도 2-3천 년 될걸요. 근데 저는 그냥 흘겨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정독하잖아요. 정독해요.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요점들, 필요한 것들만 제가 빼먹는 거예요. 빼먹고 내 화장품에 접목시키고, 저도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얼굴에다가 해보고, 제 얼굴에 관리해보고, 실패도 많이 해보고, 부작용도 겪어보고, 인셀덤 갖다가 우리 고객님들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좀 좋게 만들어줄까. 인셀덤만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니요. 저 인셀덤만 쓰지 않아요, 화장품. 저는요, 화장품 원료들도 많이 써요. 고분자 히알루론산, 저분자 히알루론산, 뭐 이런 것도 갖다 쓰고요. 병풀 입수 원액도 갖다 쓰고요. 이런 것만 갖다 쓰는 줄 아시나요? 아니에요. 저 보톡스 원료도 막 갖다 쓰고 그래요, 화장품. 그런데 여기 집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할 때 쓰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를 기초 제품으로 맥시멈까지 끌어올렸을 때, 그 다음에 그 한계치를 넘어갈 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인셀덤 도브나 인셀덤에 뭐 붓세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장품 많이 먹이는 거. 그런 것부터 안 하는 이유가, 제가 그거를 여기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피부는 거의 지금 제가 나이가 47살이거든요.
제 피부는 47살 나이 중에서 남자 여자 통틀어가지고 그래도 건강한 피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 건강한 피부 상태를 보고서는 나도 저 새끼처럼 화장품을 저렇게 쳐바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 하십니다, 대부분. 제가 그런데 여기다 크림 도브 영상이나 세럼 팩을 하는 영상이나, 세럼 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세럼을 엄청나게 먹이는 영상이나 부스터를 엄청나게 먹이는 영상을 하나로 제가 여기 올리잖아요. 100%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레티놀이랑 리들샷을 지금 테스트로 얼굴에 부작용이 생기는지 누가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지금 몇 개 제작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리들샷하고 레티놀을 써가지고 제가 피부가 좋은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리들샷, 레티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거 두 개 합쳐야지 6,0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레티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바르잖아요. 바르는데 오늘 지금 4번 발랐잖아요. 이 안쪽에서 열나고 있어요. 지금 후끈후끈하게. 그런데 피부 가죽이 두꺼우니까 밖에 홍반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피부 관리들 잘 하시고 절대로 피부 무리해서 관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 내가 수분의 보유량을 생각해요. 내 피부 각질층이 이렇게, 자, 내 피부의 각질층이 이 휴지 한 장밖에 안 돼. 나는 지금 굉장히 피부가 약해. 피부 관리를 못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조해서 각질층이 떴어요. 그 사람들은 피부층이 이렇게 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에요. 이 한 장에 수분의 보유량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분의 보유량이 이 한 장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인지를 해야 돼요. 아, 나 수분의 보유량이 굉장히 작구나. 그러면 나는 고기능성의 세럼이나 앰플은 절대 쓰지 말아야지. 이런 EX 영양 크림이나 이런 레디언성 영양 크림이나 설화수의 무슨 영양 크림이나 좋은 영양 크림들, 유분이 많이 함유된 꾸덕꾸덕한 영양 크림들을 얼굴에 너무 많이 바르지 말아야지. 조금씩 발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랐는데 조금이라도 당기거나 각질이 또 다시 뜨기 시작했어. 그러면 절대적으로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이런 수분 젤이나 수분 팩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세수만 했어요. 머리도 안 감고 왔어요. 일부러. 머리 감으면 또 부시시 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있잖아요. 제가 티셔츠를 입고 있다가 그냥 영상을 찍기 위해서 셔츠까지 갈아입었어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위에는 셔츠 입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그래도 제가 티 한 쪼가리 입고 자꾸 영상 찍으니까 보기는 조금 편해 보이긴 하는데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와닿는 제품 관리, 그리고 사용을 했을 때,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얼굴이 변할 수 있는 제품 관리. 그게 인셀덤이든 인셀덤이 아니든, 네.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게 웃기네요, 이거. 이렇게 각 잡고 얘기하려니까 되게 웃기네요. 근데 굉장히 요즘 즐겁기도 해요.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영상을 많이 찍으니까는 당연히 구독자는 따라서 는 것도 있고, 틱톡도 한 달도 안 됐는데 1000명 넘어가 있고, 되게 거기는 이제 쇼폼으로 쇼츠 영상들만 따가지고 그대로 넘기는 것 뿐인데도. 그리고 댓글들 보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품 관리 잘 따라주셔서 피부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오픈톡도 제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소통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벅차기도 한데, 여유가 있어서 제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요즘 많이 즐겁습니다. 즐겁고, 여러분들도 피부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인셀도 그거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니까 자기 제품들 갖다가 알고 쓰시면은 피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밑바탕이 돼가지고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찾는 게 피부과 시술입니다. 아셨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피부 관리 잘들 하시고 항상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안 해주셔도 돼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요즘 영상을 되게 빠르게 올리거든요. 올리니까 알림 체크 정도는 설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영상이 한 번에 하루에 막 2개, 3개씩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하시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빼서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제가 맞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더 많은 경험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필요한 것만 쏙쏙 빼가서 자기한테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 힘들고 너무 고민이 많고 이러시면은 오픈톡이 열려 있으니까 그 설명란 밑에 있어요. 오픈톡.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카톡 하시면 저한테 바로 연결돼요. 그리고 오픈톡은 개인의 정보가 가려져 있어요. 그 오픈톡 방에서 나가면 저하고
저한테 오픈톡을 주셨던 분은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사진 거기다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창피해 하지 마세요. 그 사진 제가 임의로 쓰지는 않습니다. 다 물어보고 쓰고 말씀드리고 영상 제작하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써도 눈이나 다 가려버리고 쓰기 때문에 누군지 확인도 안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피부 관리 잘 하시고 알림 설정 잘 해두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이나 목이 아프네요. 영상 이제 끝났습니다. 아, 힘들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빨리 전달은 해드리고 싶고 저 내일 횟집 알바 가거든요. 요거는 화장품 영상하고 상관없으니까 각 잡고 안 찍어도 되니까 대충 찍을게요. 팩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영상 찍느라. 리들샷하고 레티놀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별 효과 없어요. 피부에 데미지만 주고. 정말 홍조나 피부 갈라진 분들 쓰시면 거의 자살 같아요. 자살. 근데 그거예요. 내가 피부에 더 이상 해볼 게 없어. 해볼 게 없을 만큼, 피부에 더 이상 해볼 게 없을 만큼 이제 다 올라온 상태야. 그러면은 써볼만 해요. 한 번쯤. 써보고 잘 맞으면은 또 피부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죠. 확률이죠. 확률. 이게 그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제가 횟집에서 제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회 공부도 많이 했어요. 회는 제가 또 일식 조리원을 보고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시장분들도 많이 보고 공부를 했고요. 회 뜨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숙성부터 해서 제가 하면은 적당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회를 일식집에 납품도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연어 같은 거 막 납품하고 숙성해가지고 납품하고 많이씩 하지는 않지만 많이씩 할 가게도 없고 신기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리들샷이나 레티놀, 자 이거는 확률성 게임이에요.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지금이 철이 지금 6월이잖아요. 이제 6월달이란 말이에요. 6월달 이 철에 회를 떠서 시장에 가서 회를 떠서 먹어요. 아니 횟집에서 회를 시켜 먹어요. 그러면은 뭘 드셔야 되는지 아시나요? 이 시기에 실패가 없는 거는 양식광어. 양식광어요. 광어를 먹으면 양식광어예요. 자연산보다는. 그리고 농어. 지금 제일 맛있는 건 농어예요. 농어보다 맛있는 건 없어요. 농어가 완전히 제철이에요. 지금은. 농어가 별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 농어가 정말 맛있습니다. 농어가. 이 시기에 농어는 기름 잘 차 있고요. 식감도 살이 탄력이 탄탄해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농어. 실패 없는 생선 농어. 광어를 먹으면 양식광어. 그리고 놀래미도 살이 좀 단단하긴 한데 이것도 자연산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회 뜰 때는 충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놀래미도 살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돌도다리도 살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요거 맛있어요. 그리고 양식 도다리 새꼬시 요것도 맛있죠. 요런 것들을 먹으면 실패가 별로 없어요. 화장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화장품을 쓰면 실패가 별로 없는데 자 이거 한방 있잖아요. 한방 승부. 레티놀 이거 딱 발라가지고 내가 있잖아 얼굴이 확 바뀌어. 딱 바른단 말이죠. 리스크가 큰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얘기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소래포구 어시장 오면은 저 한번 찾아오세요. 그 인셀럼 유튜브 찍으시는 분이죠? 하면 되지 하시는 분이죠? 찾아오세요. 제가 그러면 회 맛있게 떠드릴게요. 저 회 맛있게 떠드릴 수 있어요. 잘. 저는 회 뜰 때 물 한 방울 안 묻히습니다. 일식집처럼. 그 좁은 시장에서. 피 방열, 저 혈관 방열 하거든요. 동맥간에다 꽂아가지고 피 빼는 거 있어요. 치모토식도 할 줄 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쓰는 거는 치모토식은 힘들고요. 혈관 방열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빨라요. 뭐 관에다가 물러가지고 하면 회가 좀 싱거워지지 않냐? 아니요, 절대 싱거워지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회 자체에 방열이 제대로 안 되면요, 그 핏기를 안 닦게 나고 해동지로만 닦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에는 생선 비린내, 잡내하고요, 생선 세균밖에 안 들어있어요. 피는 잘 빼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피를 그렇게 열심히 빼고 숙성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큰 일식집들도 그런 게 대부분 자리가 잡혀 있죠. 그렇게. 그리고 어시장 지금 맛있는 거. 지금 이제 꽃게는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꽃게는 좀 있으면 끝나는데 바다 수온이 틀려져서 그런지 꽃게도 겨울에 내내 나오고 올해 나오고 가격도 싸고 요번에는
제가 아직은 여기다가 수산시장 물건들을 올려서 팔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사가세요. 지금 참소라 맛있어요. 참소라가 소라가 암컷 수컷이 있는 거 아시나요? 소라가 이렇게 알갱이가 있죠. 이 알갱이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살까지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게 암컷이에요. 그런 게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컷 소라는 이 살이 안쪽으로 이렇게 패여서 들어가서 딱 붙어 있어요. 딱지가 소라 안 구멍에 보시면 알아요. 살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들 골라서 잘 사시면 됩니다. 소라 가격 괜찮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새우 있잖아요. 지금은 활새우는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활새우는 안 나오니까 뭐가 있죠? 냉동새우 있잖아요. 그 20마리 만원, 1kg 15,000원이거든요. 그 냉동새우는 어시장에서 고르고 다니지 마세요. 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고르지 마세요. 어디 간다고 해서 새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냉동새우는 아무 데서나 사셔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수입이에요. 다 수입이고 다 수입 냉동이에요. 그런데 맛있어요. 생새우 구워 먹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새우가 가성비가 제일 좋고 고르기도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만원에 20마리 엄청 많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사다가 요리하는 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냉동새우 사실 때는요, 새우가 익는다고 해요. 언 상태, 꽝꽝 얼어있는 새우 사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느 정도 적당히 녹아있는데 색깔이 빨갛게 변하지 않은 새우들 사가시는 게 좋습니다. 새우가 빨갛게 변해 있으면은 걔는 상온에 많이 오래 나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새우를 익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익은 거예요. 그런 것만 피하시면 되세요. 새우 고르고 다니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도매가는 그게 한 박스 1kg에 만원이니까 2kg 한 박스 들어오거든요. 한 22,000원 이 정도 선에 들어올 거예요. 도매가는. 그러니까 소매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싼 거죠. 1kg 15,000원이면 싼 거죠. 그런 게 있고, 지금은 오징어는 좀 씨알이 작아서 먹기 그렇고, 오징어가 드시고 싶으면 갑오징어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갑오징어 가격을 딱 들어보면 갑오징어 사이즈에 비해서 보통 25,000원, 30,000원 정도 하니까 30,000원 정도 해요. 너무 단가 세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징어 조그만 거 2마리가 25,000원이거든요. 근데 25,000원 주고 오징어 2마리를 드실 바에는 갑오징어가 양이 훨씬 많고 맛도 있으니까 갑오징어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모르겠어요. 제 구독자가 누군가 소래포구 어시장 와서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주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네. 저는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에 있습니다. 소래포구 종합 어시장이 아니라 전통 어시장에 있어요. 거기서 근무도 많이 하고 영업도 많이 뛰고 주말에는 알바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 시장 싸돌아다니면서. 거기가 제 일터죠. 삶의 터전이죠. 이제 외근도 많이 하긴 하지만. 아이고, 편집을 언제 하고 자야 되나 모르겠네요.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그리고 내일 또 아침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횟집에서 일할 텐데, 내일은 회 뜨는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 좋은 밤 되시고. 이거 마스크팩 쓰고서는 이러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얼굴에 화장품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그럼 이 마스크팩에 있는 이 에센스 있죠? 이 물기, 수분기. 이것도 흡수가 되게 빨리 돼요. 저 지금 이거 거의 다 말라가거든요, 벌써. 이것도 되게 빨리빨리 먹어 들어가요. 한 번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진짜로 갑니다. 감사합니다.